슈퍼리치 가족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오늘 10월 26일 목요일이고 최근에 여러분들 시장 보시면은 어때요? 그냥 다 때려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그냥 주식 하기 싫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지수 자체가 굉장히 시장에 대해서 난이도가 높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이 난이도가 높다라고 하는 거는 지수가 그냥 무난하게 흘러나가면은 이 안에서 우리가 뭐 테마성 종목에 대해서 매수를 해서 수익을 내던가, 아니면은 뭔가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들에 대해서 차분하게 매집을 하면서 또 시장이 약간의 반등이 나왔을 때 우리가 수익적인 부분을 실현을 하면은 그렇게까지 난이도가 높지는 않는데, 결국에는 이 난이도가 높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시장에서는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옛말에 어느 장단에 맞춰서 춤을 춰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말 여러분들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죠. 그거랑 마찬가지로 지금은 시장이 막 미친 듯한 변동성이 나오다 보니까는, 아니 이걸 어느 타이밍에 사야 돼? 이걸 어느 시점에서 팔아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좀 더 난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증시가 상대적으로 일간 등락이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났어요. 장중에도 변동성이 수시로 높아지면서 대응에 대해서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해서 A라는 종목이 너무나도 괜찮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급하게 들이댈 필요 없이 최대한 천천히 한 템포 죽여놓고 관망 위주로 좀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좋다. 관망을 하신 다음에 시장이 어느 정도 저점을 확실하게 잡은 위치에서 분할적으로 여러분들이 차분하게 한 번에 다 사는 게 아니라 분할적으로 들어가시는 게 지금 시장에서는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최근에 2차전지가 하락적인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는 어떻게 나 죽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거의 100명 중에 한 80분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2차전지가 지금 빠지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해 드릴 거고, 또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한테 할인 단기로 좀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할인 수익 나신 분들은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는 어떤 식으로 전략을 세워야 되고 어떤 포인트를 봐야 되고, 좀 긍정적인 거는 과연 뭐 아무것도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지금 시장의 긍정적인 요소랑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갖고 가야 되는 전략도 한번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 댓글도 여러분들 팍팍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좀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는 간혹 가다가 또 슈퍼리치 영상을 안 보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오히려 시장이 올라왔을 때는 저는 사실 영상 좀 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아요. 왜? 시장이 올라오면은 그냥 뭐가 됐든지 간에 엔간한 종목들은 다 올라오다 보니까는 그냥 안 봐도 돼. 근데 사실 시장이 내려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봐야지만 저 포인트에서 저 핀트를 가지고 전략을 세워서 움직여야 되는구나, 이거를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자꾸만 시장이 빠지니까 영상도 안 볼랜다 이러면은 절대로 안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공부 잘하는 친구는 만약에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성적이 좀 떨어졌어. 그럼 어때요? 공부를 더 미친 듯이 한다고. 근데 공부를 못하는 친구는 성적이 좀 떨어졌어. 그러면은 아예 공부를 포기한다고. 여러분들 우리 포기할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상을 항상 꾸준하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뭐 포스코홀딩스 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뭐 에코프로도 그렇고 코스모 신소재도 그렇고 포스코홀딩스도 그렇고 포스코 퓨체엠도 그렇고 2차전지 쪽에 대해서 하락이 나오다 보니까는 당연히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쵸? 걱정이 되죠. 내가 이 종목을 샀는데, 아니면 내가 이 종목에 대해서 뭐 투기를 한 건 아니니까 투자를 했는데 지수가 아니면은 뭐 주가가 하락이 나온다, 그러면은 당연히 뭐 사람 입장에서는 걱정하는 거는 당연히 이해가 된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일단은 2차전지가 왜 빠졌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요런 기사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LG 에너지 솔루션이 내년에 매출 성장률 올해만큼 크지가 않을 것이다 라는 기사가 나오다 보니까는 어제 2차전지 하락을 끌어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포스코홀딩스 영상에서 왜 LG 에너지 솔루션 기사를 갖고 오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은 단순하게 그냥 포스코홀딩스 이것만 쪼개서 본다라기보다도 2차전지에 대해서
큰 틀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보는 게 당연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만약에 뭐 삼성전자라든지 아니면은 SK 하이닉스 얘네들이 막 빠져. 그러면은 반도체 관련 종목들 어때요? 막 줄줄줄줄 밑으로 새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다 2차전지 쪽으로 LG 엔솔이든 포스코홀딩스든 에코프로든 다 모든 것들이 엮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결국에는 어제 2차전지 하락 그리고 최근에도 2차전지 하락을 이끌었던 거는 이끌었다라고 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하락을 만든 거는 LG 에너지 솔루션 발 노이즈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큰 워딩은 결국에는 이거예요. 내년에 대한 매출 성장률 올해만큼 크지 않을 것. 그러면은 2024년 매출 성장이 올해 2023년도만큼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게 굉장히 이 한 줄 때문에 2차전지 쪽에 대해서 하락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경기가 안 좋고 뭐 국채금리가 올라가고 그런 것들은 다 이해가 될 수는 있지만 기사에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시면은 중국 침투율 상승 등에 따라서 내년 매출 성장률은 올해만큼 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밝혔다. 근데 여러분들 유럽 잘 다니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럽에 중국에 대해서 중국 전기차는 눈 씻고 찾아봐도 그렇게까지 많지가 않아요. 오히려 중국이 뭐 저렴한 전기차가 나온다 이런 거는 다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요즘은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반중 정서가 강하기 때문에 저렴한 중국 전기차가 흥행할 거라는 생각은 저는 사실 갖지도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이 성장률이라고 하는 것 자체, 이 단어 워딩, 률이라고 하는 워딩이 굉장히 조금 어떻게 보면은 말장난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올해 매출이 많이 늘었는데 내년에는 올해만큼 늘진 않을 걸로 예상한다 라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작년에 뭐 1억 정도 매출이 나오던 게 올해는 만약에 뭐 3억이 나왔다라고 치면은 300%가 증가를 한 거예요. 그쵸 여러분들? 작년에는 1억이었다가 올해 3억이면은 300%가 증가를 했다. 그러면은 올해보다 내년에 매출 성장이 크지 않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300%보다는 작을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만약에 올해 3억이었기 때문에 또 300%를 만들려고 하면은 9억이라고 하는 매출이 나와야 된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단순하게 만약에 뭐 5억 아니면은 뭐 6억 아니면은 뭐 7억, 이게 성장률 300% 이 률보다는 좀 적을 수는 있기는 하겠지만 이게 언제 더 늘고 더 줄고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전기차가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고 결국에는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배터리가 80% 내외의 독보적인 입자를 차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 하나만 보고 간다라고 하면은 지금의 이런 얘기들도 결국에는 말장난 그리고 노이즈에 불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말장난이, 우리가 우리나라 말이 어떻게 보면은 아다르고 어다르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성장률은 내년이 올해만큼은 안 할지언정 결국에는 성장 이익적인 부분은 더 크게 가져갈 수밖에 없다. 내년에 예상보다 덜 성장하면은 내후년에 그만큼 당연히 더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파이는 지금 정해져 있는 거니까 결국에는 전 세계들이 모든 국가가 내연차에 대해서 당연히 판매를 철회하지 않는 이상 달라질 거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 이런 말장난들에 대해서 당연히 막 짜증나고 답답하고 안 가니까 너무 이런 논점 아니면은 팩트에 대해서 조금 혼돈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 절대로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이러다 보니까는 기회다 싶으니까 공매도가 또 2차전지에 집중이 되면서 역대 사상 최대치를 갱신을 했다라고 보시면은 아침에 또 2차전지 쪽으로 공매도 환매가 조금 들어오는 것 같은데 또 다른 데서 더 때리고 앉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2차전지 쪽 관련해서 당연히 아쉬운 흐름 나오는 거, 뭐 리튬 때문에 실적이 좀 아쉽게 나오는 거 오케이 인정. 근데 앞으로 나중을 놓고 봤을 때는 우리가 어차피 지금에 대해서 이렇게 이런 노이즈들에 대해서 크게 흔들릴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추가적인 매수를 하지는 마세요. 만약에 내가 뭐 60만원에 갖고 있든 65만원에 갖고 있든 70만원에 갖고 있든 뭐 50만원에 갖고 있든 여러분들 아직 추가 매수는 하지 마세요. 오히려 시장에서 2차전지가 제대로 다시 한번 주도주 역할을 했을 때 그때를 기다렸다가 여러분들이 밑빠진 독에 물 붓기 한다라기보다도 그때 확실하게 시장에서 주도주로 다시 한번 올라왔을 때 그때 비중을 팍 실어가지고 우리가 평단
더 깔끔하게 맞춰놓고 올라왔을 때 수익으로 빠져나오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예민한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흔들리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는 여러분들이 이런 기사를 보면서도 확실하게 구분지어서 팩트적인 부분만 잘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뭐 중국 심취율 상승, 여러분들 뭐 중국 전기차 싸다라고 해서 살 거예요? 아니잖아요. 뭐 다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을 하실 건 없고, 만약에 진짜 만약에 바이든이 대통령 임기가 끝나고 만약에 트럼프로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 바뀌었어. 그래서 트럼프가 감축 법안 이거 나 마음에 안 든다. 그냥 전기차 보조금 대폭 낮추겠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어느 정도 성장률에 대해서 좀 둔화를 우리가 논할 수 있기는 하겠지만, 지금 뭐 바이든 대통령 뭐 트럼프가 된 것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흔들릴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시장을 여러분들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진짜로 막 힘들다 소리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현 상황을 점검하기에 앞서서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한테 할인 이런 거 어차피 지금 뭐 테마성으로 우리가 먹을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할인 어차피 반대쪽으로 닭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할인이랑 마니커를 좀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뭐 할인도 깔끔하게 수익을 만들어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그래야지만 저도 또 여러분들한테 또 팍팍 좋은 종목 단기로든 아니면은 끌고 가는 종목이로든 뭔가 추천을 드릴 수 있는 명분이 생기기 때문에 구독도 팍팍 눌러주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뭐 시장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실 것 같아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현 상황을 점검을 해보면은, 일단은 10월 25일에 어제죠. 선행 PBR 같은 경우에도 0.82배로 연중 최저치를 기록을 했어요. 올해 평균 PBR 같은 경우에도 0.89배인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0.82배로 최저치를 기록을 했고, 해당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가 2200선을 하회할 정도로 극심한 가격 조정을 받았었던 작년 2022년 9월 말에서 10월 중순의 레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당시 코스피 선의 PBR 레인지 같은 경우에도 0.78에서 0.84배였는데 지금 완전히 이 수준까지 떨어져 있다라고 보면은 단기 주가 변동성 확대는 분명히 나올 수는 있지만, 지금 밸류에이션으로 봤을 때는 지금 시장에서 뭔가에 대해서 새롭게 좀 종목을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 종목에 대한 가격적인 메리트는 아직까지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어제 증시가 하락했던 주대 배경은 알파벳 주가 폭락 여파라든지 아니면은 뭐 개별 악재로 인해서 2차전지 주들의 동반 약세에 기인했다라고 하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는 추후에 국내 증시의 전반적인 레벨 다운이 추가로 일어날 여지는 저는 적다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 대해서 어차피 빠질 만큼 다 빠졌는데 이제 와서 포기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만약에 뭐 내가 마라톤을 나가는데 만약에 마라톤이 42.195잖아요. 근데 내가 41km까지 뛰어놓고 힘들어서 포기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어때요? 정말로 억울할 것 같죠? 그쵸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절대로 포기를 해야 되는 상황은 절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지금은 일정상으로 봤을 때 PC가 굉장히 중요한 또 기준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PC는 이 FOMC를 앞두고 인플레이션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마지막 지표라고 보시면은, 예상 수준으로 나온다라고 하면은 금리 추가 진정이 좀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거고, 기술적 반등 정도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오히려 지금은 뭔가 아쉬운 것들이 많기는 하지만 뻔하디 뻔한 거예요. 맨날 뭐 국채금리 상승 아니면은 뭐 전쟁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식으로 너무나도 뻔하디 뻔한 거고, 이게 계속해서 듣다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또 시장에서는 식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우리가 했던 말 또 듣고 또 듣고 하면은, 처음에는 내가 회사를 딱 입사를 했어. 근데 윗사람이 너 일을 열심히 똑바로 해야 된다 라고 처음 말을 했을 때는 내가 열심히 똑바로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이 얘기를 맨날 듣고 하다 보면은 예 알겠습니다 예 이러고 말잖아요. 그것처럼 당연히 좀 식상해질 수밖에 없는 이슈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도 요번 주를 좀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반도체라든지 아니면은 뭐 엔터, 그 다음에 뭐 게임, 뭐 제약,
요런 쪽에 대해서 조금 상승적인 부분이 나왔는데, 이 업종들의 기간 매수가 좀 잘 들어왔던 것 중에 한 부분이에요. 근데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뭐 엔비디아 약세가 나오기는 했지만 그래도 반도체는 모아가기에는 너무나도 좋다. 왜냐면은 SK 하이닉스 매출 같은 경우에도 오늘 실적 발표를 했는데 컨센서스 상회를 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컨센서스보다 적자가 조금 더 나오기는 했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반도체 여러분들이 모아 가시기에는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엔터 쪽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이게 미치겠어요. 그냥 단순하게 뭐 엔터 시장 때문에 밀리는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요즘에 연예인 마약 사건이 장난 아니에요. 최근에 파스타나 봉골레 이성균 씨 한번 잡혔다가 어제 같은 경우에는 GD가 또 이렇게 뉴스에서 난리가 났는데, 오히려 시장도 시장이기는 하지만 이 연예인들의 마약 파급력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은, 사실 이 마약이라고 하는 거는 저는 해보질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중독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일반인들이 집에서 아니면은 호텔이나 이런 거에서 할 때 백날 잡아 넣는 것보다도 유명한 연예인 잡아가지고 뉴스에서 대대적으로 때려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조금은 더 근절 효과는 클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엔터 쪽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아쉬움. 제가 뉴스를 보기는 했는데 무슨 여자 연예인 2명도 지금 조사를 받고 있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한 번 더 좀 엔터 쪽에서도 출렁임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또 게임 쪽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어떻게 보면은 비트코인이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는 위메이드 그룹주들 위주로 상승이 나오기는 했지만 뭔가 게임 쪽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슈가 크게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에서 낯선 감염병 때문에 한국 환자도 급증 유행하는 중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제약 쪽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직까지 투심이 그렇게까지 풀리지는 않았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들어가고 싶지는 않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는 딱히 뭔가 메인 테마는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안 보이면은 하루 정도 쉬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다. 우리가 안 보이는데 괜히 후비적 들어가서 조금 2% 빠졌어요, 3% 빠졌어요 할 바에는 그냥 안 들어가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다. 쉴 때는 또 우리가 쉬는 게 낫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대신에 보이면은 우리가 또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또 맛있게 수익을 잘 챙기면 되는 거니까, 안 보이면은 여러분들 하루 정도 쉬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아쉬운 흐름이 나오고는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는 만큼 개별 기업들의 실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은 더 집중해서 봐야 된다. 그냥 3분기 실적 저렇게 나왔구나, 이게 아니라 3분기에 대해서 실적이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조금은 더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이 보시되, 3분기 후실적을 발표했거나 향후의 실적 가이던스 상향 조정이 되는 기업들에 대해서 분명히 주목을 해야 된다. 그래서 후실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여름 이후에 크게 눌린 종목들, 그 다음에 업황에 대해서 턴어라운드 평가를 받는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을 이어갈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기관놈들이 좀 꾸준하게 매수하는 업종 아니면은 종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제가 좀 봤던 거는 루닛, 의료용 AI 이런 것들도 보시면은 지금 실적주라기보다도 그냥 단기적으로 우리가 과대 낙폭으로 좀 한번 쓱 먹고 나올 쓱 긁어보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좀 차트의 모양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차트도 굉장히 좀 관심을 갖고 보시고, 또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제일 중요한 실적주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장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변동성이 심하게 나오면은 어려울 수밖에 없지만, 항상 우리는 변동성이 있는 시장에서 늘 매매를 해왔고 이 시장 안에서 늘 남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로 시장 급하게 본다라기보다도 그냥 좋은 종목이 있다라고 하면은 조금 한 템포 죽여놓고, 내가 아무리 성격이 급할지언정 조금은 요번은 좀 차분하게 봐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조금은 한 박자 죽여놓고 천천히 보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고요. 여러분들 시장 빠지는 거 당연히 짜증나고 열받긴 하지만, 또 결국에는 또
어두운 터널이 지나가고 나면은 밝은 빛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너무 여러분들 막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절대 포기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